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부지런히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방송했었던 금강공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그 K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K 모듈러를 꼽아주셨는데요. 그 종목들 가운데서 금강공업이 아주 빠르게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앞으로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사실 다음 날 저도 좀 반성을 했던 게 이 모듈러 쪽에 이렇게 큰 준공식이 있는 거를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네. 그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날 방송 끝나고 이제 그 모듈러 현대 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용인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을 이제 준공식을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듈러 쪽에서 좀 관심들을 모두 받았습니다. 대기업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 시장에 진입을 했고 그 현안 임원회의 등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고 대기업들이 관련 자재들 발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그 해당 준공식에 좀 참여를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대규모 해외 수주 기회까지 열려 있어서 이쪽으로도 좀 이제 좋은 부분들을 부각을 좀 시켜줬습니다. 나올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때마침 잘 나와준 것 같고요.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선 만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행히 말씀드리고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편안하게 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 장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그 말씀해드린 지난주 수요일에 당일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10%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마감됐었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면서 7,000원대 중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관이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예, 모듈러에 대해서 건설 쪽의 혁신이다 등등 여러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주의보 가정용 ESS 중요성 대두 이렌텍. 올 여름은 폭우, 폭염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에도 비 피해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또 무척 더웠잖아요. 오늘은 한풀 꺾이는데요. 이 기업 오늘 이렌텍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이런 이상기후가 사실 지난해부터 많이 관측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9월에 이제 뒤늦은 폭염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었으나 이 ESS 등으로 전력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ESS는 전력을 좀 저장을 해뒀다가 이제 피크 타임이나 이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전력 시장 안전하에 기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부터 LG전자와 함께 북미 가정용 ESS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실제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또 우리 장에서는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가 움직이는데요. 이런 것들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장기적인 30년의 그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는 이런 것들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당연히 ESS의 중요성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렌텍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부가 뭐가 있는지 사업 부문별의 매출과 또 주요 고객사 알아보고요. 고객사별 매출 비중까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ESS로 시작한 기업은 아닙니다. 기존의 IT 부품에서 시작을 해서 배터리팩, 전자담배, 기타 이렇게 좀 4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IT 부품 같은 경우가 이제 OEM 주문자 설계대로 생산하는 그 방식으로 IT 제품 필수 기구물인 스마트폰 케이스나 액세서리, 유무선 충전기, TV 프레임 등 이런 것들 좀 해외에서 생산을 하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주요 고객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자담배 쪽에 좀 진출을 해가지고요. 관련형 전자담배인 릴리 솔리드 2.0 등 완제품을 개발해서 KT&G 마찬가지로 OEM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팩 같은 경우가 이제 리튬이온 셀의 이제 과충전 방지 및 과전류 차단
이 화재 방지 등의 좀 기능을 갖춘 그런 PCM 회로를 자체 설계해서 만든 제품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 공구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ESS나 뭐 전기 스쿠터 이런 그 모빌리티 등에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이 한 33%, 전자담배 28%, 배터리팩 29%, 기타 10%로 추정이 되지만 결국 앞으로는 IT 부품보다는 전자담배나 뭐 배터리팩 쪽에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매출 비중에서 ESS는 눈에 띄진 않고요, 일단은. 그리고 전자담배, 이 모멘텀으로 정말 잘 갔었잖아요, 주가가. 근데 배터리 팩으로 이 종목이 움직였나 했을 때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IT 부품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 향 매출액 보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매출 비중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둔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 매출액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 비중이 이제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가 3,750억 정도가 그 IT 부품에서 나왔고요. 21년도에 4,800억, 지난해 4,2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사 매출 비중에서 이제 2020년도에 60%, 그리고 말씀 주셨던 그 전자담배 쪽 사업이 시작되면서 21년도에 20년도 60%였던 게 이제 지난해 41.9%까지 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자담배 쪽에서 모멘텀을 받았고 ESS는 지난해가 한 300억 정도였나요? 이제 좀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2.7억대 그리고 지난해 2.6억대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도 좀 이렇게 좋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하반기에 반등을 좀 예상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연간 기준으로는 1% 정도 역성장이 여전히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는 뭐 교체 수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27년까지 뭐 3% 정도 연간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겠지만 사실 이쪽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담배나 뭐 배터리팩 같은 신규 사업들을 시작을 한 만큼 이제 이쪽 그 IT 부품 쪽 사업 부분은 동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나 뭐 주가를 결정하는 드라이버로 봐주시기보다는 네. 연간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대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정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뭐 캐시카우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IT 부품 쪽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삼성전자에 의존하는 의존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다각화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기업 아닌가 싶은데요. 핵심 기술에서 ES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ESS가 화재 사고 예방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원통형 셀, 그 LG엔솔 쪽의 셀을 바탕으로 해서 열폭주 화재 전이 안전성 시험 인증 획득한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경쟁력이 되겠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이제 LG전자와 공동 개발했다는 점이 두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브랜드 인지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구축해 놓은 그런 기업이 되겠고, 가정용 쪽으로 진출하게 됐을 때 사실 동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파트너를 확보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점을 좀 경쟁력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배터리팩 쪽에서 조금 더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이나 뭐 전동공구 등에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가정용 ESS, 모빌리티, 나아가서 서빙 로봇까지 좀 전방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유럽에서 그 교체하는 형식으로만 해야 된다 뭐 이런 법안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주가가 좀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교체형 쪽에 배터리팩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동남아시아의 주 이동 수단인 3년차 릭샤에 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5월부터 유럽 시장에 좀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3분기부터 이제 기존 유럽에서 북미까지 판매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캐파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가능성, 확률이 실제로 좀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캐파는 한 1,600억 원 수준이 되겠고요. 지난해 300억이었으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올해 3월에 400억 원을 투자해서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 예상되는 그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 4월에 완공 후에는 이제 기존 캐파 1,600억 원에서 매출액으로 약 4,800억 원까지 한 3배 정도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미 가전시장 점유율 18.8%를 기록 중인 LG전자와 동반 진출하기 때문에 이런 캐파적인 부분들 충분히 매출액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가전을 잘하는 LG전자와 미국의 ESS 시장을 진출한다. 긍정적인데요. 테슬라도 ESS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참 경쟁이 있다 싶어도 이 이렌텍이라는 기업 자체는 이 구조들을 보면은 참 니치 마켓을 잘 공략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매출액은 지난해 1조 부근까지 갔다가 올해는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두 자릿수는 안 되는데 재무 구조 알아볼까요? 네, 일단 자산 규모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부채가 한 3,4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75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장단기 차입금이 한 2천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금융부채가 아무래도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IT 부품 중심에서 배터리팩이나 전자담배 쪽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유형자산이 한 2,200억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IT 부품만 하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다각화와 관련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도부터 사업을 잘 준비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탑다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전방 산업 가운데 어떤 걸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전자담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 전망과 또 이 회사의 수주 전망까지 살펴주시죠. 네, 최근에 사실 제 친구 중에 흡연을 좀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전자담배를 정말 싫어하다가 어쩔 수 없이 피는 게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항의가 자꾸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자담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분 둘 다 피실 겁니다. 네. 전자담배와 네. 그냥 담배. 네, 스터디 카페 있을 때 전자담배를 피고 아마 그래서 이쪽이 네. 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피해를 좀 덜 준다는 그런 관점이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21년도에 한 30조 원 정도, 그리고 24년도에 50조 원, 연평균 한 18.6% 정도 성장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이제 고객사 KT&G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2038년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서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통을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사의 주요 고객사가 유통을 확장하게 됐으니 동사에도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가 좀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80억 원 정도였던 게 21년도에 1,000억 원, 그리고 네. 지난해에 3,000억 원까지 좀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매출 성장입니다. 네. 근데 이에 비해서 주가는 다소 아쉬웠어요. 네. 작년에 100%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어찌 보면 주가가 그냥 차근차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렌텍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트래킹, 미래에 대한 그런 또 전망을 또 해보도록 할 텐데 배터리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이렌텍의 모빌리티용 배터리 공급 현황 살펴보고요. 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서비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약간 어디에 비유해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 소총의 탄창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미지를 보니까 배터리를 다 쓰면은 거기 가서 이제 배터리 팩을 갈아 끼워서 그냥 원래 배터리 팩 처음에 썼던 것처럼 계속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해주는 다들 아시는 그 배터리 팩 공유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냥 어떤 전기차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직은 저기 2륜차, 3륜차 그 혼다 자동차에서 하는 전기 릭샤 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술 확장성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는 이제 그 혼다 자동차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전기 리시작 쪽에 이제 배터리를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공급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3륜차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주가 전망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기존 스마트폰 부품 중심 사업 위주에서 전자담배와 배터리 팩 등으로 사업 전환을 잘 했다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스마트폰 쪽은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연간 3천에서 4천억 정도, 그래도 20년 정도 공급한 그 레퍼런스와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부문이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전자담배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유통 확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LG전자 공동 개발한 가정용 ESS 쪽에서 내년도 4월 기준 캐파 4,800억 원, 앞으로 또 조금 그동안 잃어버렸던 성장 동력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1,954원에 타겟표 9.5배를 적용해서 18,500원으로 산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보시게 되면 21년도 영업이익 355억 원, 지난해 800억 원까지 기록한 우량한 사업을 가진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때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렌텍 정말 전자담배 관련주로 남모르게 올라갔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제는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2,700원 선에서 소폭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LG전자와 올 3분기부터 북미 시장의 ESS 쪽으로 진출하는 이렌텍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주제 보시죠. 반도체 오염, 방사성 폐기물 독성 잡고, 품질, 친환경, 안전 절대 지켜, 위드텍. 절대 지키자. 네. 이 품질, 친환경, 독성 등을 잡는 기업입니다. 위드텍은 기존의 리서치 아름에서 한 1, 2주 전에 나왔죠, 리포트가. 네. 그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위드텍에 대한 분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7월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 뽑아오신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보고서 발간 당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점을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기존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분자 모니터링이라는 그 확실한 본업이 있으면서 원전 해체와 관련한 사업을 좀 신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이슈가 생기면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거를 이제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을 한다, 방해한다, 안 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사가 준비했던 방향은 원전 해체, 앞으로 열리게 될 원전 해체 쪽 사업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탄탄한 본업과 이런 모멘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주요 사업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드텍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주요 고객사와 수주의 특징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사업보고서상 매출은 대기, 대기환경, 공정프로세스, 용역 및 기타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대기 46%, 대기환경 13%, 공정프로세스 8%, 용역 및 기타 33%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앞에 대기와 대기환경은 이제 동사가 자체 개발한 분자오염 모니터링 장비와 관련한 매출, 그리고 뒤에 공정 프로세스와 용역 및 기타가 이제 가서 실제로 시공해 주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매출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입니다. 수주를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주 단계부터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맞춰서 제작될 정도로 이제 과거 레퍼런스도 중요하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징이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장 내부의 어떤 대기를 검사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네. 분자 오염을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네네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입 장벽이 높다는 평가까지 해주셨네요. 핵심 기술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6나노를 넘어서 2나노 시대인데요. 이 위드텍의 모니터링 기술 반도체 제조 공정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네, 이게 미세화 공정이 더 진행될수록 사실 과거에는
그 분자 형태의 화학 오염 물질들의 그런 것까지는 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초정밀 제조 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 형태의 화학 오염 물질, 분자 오염 형태의 화학 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0.2에서 3나노미터에 불과한 가스나 증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련한 매출액이 20년도에 556억 원, 2021년도 683억 원, 지난해 726억을 기록한 거에서 동사에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 해자를 좀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이 회사가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해외 공장을 설립할 때 그 요건 자체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드텍의 수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고객사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이제 갖춰야 하는 그런 설비들이 좀 더 고도화될 것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의 한 10% 정도를 R&D에 투자해서 이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품 사양을 그 기준들에 맞게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곳들, 이제 뭐 중국의 다른 후발주자 업체들 등에서 해외 공장을 설립할 때 그럼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공장의 분자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을 책임진 동사를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향 실적 같은 경우는 기대 요인인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실적 추이는 뭐 매출액이 뭐 500억, 600억, 700억 이렇게 지난해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좀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다만 약간 실적 추이는 좀 들쭉날쭉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는 조금 적자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펀더멘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무 구조는 어떤가요? 네, 자산 규모로 한 1,4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부채가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금융차입금은 한 115억 원 정도입니다. 보유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이 한 75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우량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 추정 같은 경우가 사실 좀 힘든 기업입니다. 이게 장비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세팅이 다 끝나고 빌링을 받을 때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된다고 들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다운 분석에서는 원전 산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드텍 이렇게 전방 산업이 반도체도 있지만 원전 쪽도 있는데요. 원전 관련해서는 뭐 친환경 쪽의 이슈로 인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원 가운데서 원전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건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포함시키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는데 원전 해체에 관련한 이 위드텍의 신사업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사업인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올해 3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감마선 방출 핵종 분석과 원자력 계측기기 강마선 방출 측정에 관한 기술입니다. 결국에는 이 방사선을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됐을 때 이게 유통이 되면 안 되는지 이런 기준들조차 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기준들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그 기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2019년도 10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참여한 이동형 원전 해체 방사성 폐기물 핵종 분석 설비 개발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참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과 관련한 그런 것들도 이제 확보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좀 회사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앞서 전해졌던 기사들에서는 원전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술 축적이 가능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이제 이 독성을 어느 정도 희석하고 그리고 희석된 뒤에 그게 어느 정도 독성인지 채취해서 계측한다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관측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이제 그 인증을 해주는 사업이 하나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 독성을 어느 정도 희석하고 그게 네.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또 한 번 채취해서 개체해주는 이렇게 좀 두 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는 다르게 이 원전 쪽 관련한 사업에서는 독성을
좀 그 잡아내는, 네, 희석해내는 그런 기술까지 갖고 있고요. 반도체나 이런 방사성 폐기물 관련해서는 그 오염도나 독성에 대해서 측정하는 기술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 트래킹에서는 반도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반도체 가격이나 증설 모멘텀 그 가운데서 이 기업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사실 그 반도체 팹 공장, 그 신규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네. 사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한 22%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올해는 실적적이나 수주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 회복을 하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사의 그 지난 매출액이나 수주 이력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그 사이클이 돌아설 때는 소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좋지 않은 업황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업황이 돌아설 때 팹 투자가 다시 일어날 때 봐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 최대 규모로 만들 계획도 좀 더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소식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위드텍 4가지 정리해보고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기술력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기술력을 반증해 줄 수 있겠고요. 원전 해체 이슈나 오염수 방류 등과 관련해서 실체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나타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전 해체 쪽을 노리고 있는 기업의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재무 구조가 우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 최근에 또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리쇼어링이라고 할까요? 제조업을 좀 자국으로 돌리려는, 자국에 좀 공장을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각국의 정책들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적정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 1,428원에 타겟표 15배를 적용해서 21,400원으로 좀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2만 원 터치한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현재 주가는 16,150원 선 위드텍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